이번 주에 저희 찐경제 인터뷰 플러스 시간에는 또 귀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요즘에 아주 핫하게 떠올랐게 됐는데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 아시죠? 이게 지금 정치권에 지금 파장이 좀 계속되고 있고 아마 올 국정감사 다음 달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아마 이 이슈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통계청하고 뭐 국토부가 지난 정부에서 주요 국가 통계를 임의대로 고의로 왜곡해서 했고 그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 여기에 대해서 그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어떤 갈등 양상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용한 그 보고서가 보고서의 작성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좀 다른데 아직 안 나오시고 저희 오마이 TV에 좀 첫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모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신 김유선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저희 오마이 TV 저는 예전에도 저희 예. 취재 과정에서 저희 그때 김 박사님 모여가지고 많은 제가 좀 그 공부도 하고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노동사회 연구소 이사장으로 가신 게 지금 이사장 부분은 대충 맡은 지 한 7, 8년 돼요. 7, 8년 되셨죠? 예, 예. 예. 중간에 한 1년 반 정도 네. 다른 일을 갖다 맡으면서 좀 잠깐 좀 사임을 했다가 아, 저기 금년 초부터 네, 다시, 또 다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돌아오신 네. 거죠? 네. 자, 이번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최근에 하여튼 저 이사장님이 쓰신 보고서 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가 물론 저기 학계나 네. 이쪽에서 많이 또 인용되고 많이 이렇게 저희 기자들한테도 많이 네. 제가 공부되는 보고서이긴 한데 대중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전해가 예. 있었나요? 별로 없었죠. 거의 없죠. 없죠. 그래도 학계에서나 이쪽 고용 노동 일자리 특히 노동사회연구소 이쪽 그 연구소가 되게 네. 양질의 보고서로 되게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한국 노동사회연구소를 잘 아직 저희 독자나 시민 여러분이나 국민 잘 모르신 분도 있는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인지. 저희 연구소는 민간의 네. 비영리 법인이에요. 네. 그리고 만들어진 거는 95년에 만들어졌는데 95년. 예. 그 당시에 이제 설립하신 분들이 물론 이사회에서 여러분들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네. 저기 작년에 돌아가신 김금수 선생이나 네.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기 김진균 선생님 이 두 분이 좀 주축이 돼 가지고 만들었던 거고요. 그 95년에 저기 노동사회 연구소가 만들어졌다 했는데 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전에는 86년부터 한 95년 초까지 네. 노동교육협회라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대체로 노동조합들을 대상으로 한 저기 상담이나 또는 노동교육들을 갖다 쭉 주로 하다가 이제는 역할을 좀 다소 정책 연구 쪽으로 좀 바꿔야겠다 네. 해가지고 95년에 저기 연구소로 좀 전환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95년이면 지금 벌써 2023년이니까 28년 됐죠. 28년. 예, 꽤 굉장히 오래된 네.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민간 연구이지만 이쪽 노동 쪽과 고용 쪽에 특화된 아마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예. 연구소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한국노동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있죠. 연구원이 있죠. 예. 그 정부 기관제이고 그 외에 아마 그거 빼고는 제일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요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네. 전에는 이제 뭡니까 노동사회 부문이라든가 정치 부문이라든가 학계 네네. 연구소 같은 거 갖다 평가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던 게 있어요. 아,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국책 연구기관에 비하면은 인력도 적고 네. 재정도 딸리고 하니까 네. 거기에는 밀리는데 예컨대 노동사회 부문 같은 경우에는 노동연구원, 뭐 보건사회연구원 네. 뭐 이런 데가 1위부터 4위까지
얘기를 하고 네. 저희가 5위 계속 이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좀 부동의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책 노동사회 쪽 노동 일자리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 빼고 예, 민간 쪽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거의 뭐 탑급 예, 뭐 그렇게 그렇게 환경에서 분류했다 했더라고요. 한국경제 예. 신문에서 그 보수적인 그 신문에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뭐 예, 저희는 감사할 일이죠. 그렇군요. 최근에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감사원에서 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일자리하고 뭐 예. 고용 그다음에 집값 네, 지금 언론 일부 보던 집값 쪽이 좀 많이 이제 네, 초점이 맞춰서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어떤 일자리 집값 등에 관련된 통계 조작 의혹 네. 뭐 이걸 발표를 하면서 지금 좀 시끄럽잖아요. 물론 예, 우리 예, 이사장님도 네. 지금 본의 아니게 예. 그 논란이 어떻게 좀 한 예. 부분이 되셨는데 학자 입장에서 예. 우리 학자 입장에 보시기에 예. 어떻습니까? 이런 논란을 근데 저는 네. 통계 조작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뭔가 수치를 바꿨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이게. 그런데 그건 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네. 예컨대 보면은 뭐 가계 동향 얘기를 하고 고용 통계를 갖다 얘기하는데 네. 그 자료들 같은 온데이터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거의 저기 뭡니까 일반인들에게 발표하고 나면은 네. 얼마 안 가서 원자료를 갖다 다 공개하고 원 자료를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래저래 따져보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 수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그 국가 통계 조작의 핵심이라는 게 그 네. 통계청 지금 직원들 지금 가사 뭐 엄청나게 지금 네. 감사원 불려서 네. 불러다 조사도 받고 막 지금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원데이터를 어차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선생님 그 이사장님처럼 이런 학자 그 네. 관련된 네. 학자들도 그 원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수치를 뽑아서 분석을 하고 네. 이런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부의 그런 자료나 통계 수치를 보면 이게 조작됐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뭐가 완전 수치를 왜곡했다 하면 학자들 사이에서 그 과정 자연스럽게 걸러지거나 네. 검증이 네. 될 텐데. 그러니까 요면은 있어요. 보면은 통계하면 그게 완벽하게 100% 참값을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값? 100%. 100%. 예, 예. 네. 근데 통계 조사다 하는 것 자체가 통계마다 좀 차이는 있으나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표본을 갖다 추출해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뭐 그런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일한 통계 조사 결과를 놓고도 학자나 연구자나 관심사에 따라서는 네. 보다 좀 강조되는 측면들이 좀 서로 다르고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데 네. 그 숫자 자체를 갖다 바꾸거나 이런 것은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사장님은 사실 지난 정부 때 뭐 그 소득 주도 성장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네. 하셨고 그 당시에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내용을 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때는 2021년부터니까 네, 네. 문재인 정부로 따지면 후반기고 거의 마지막이었죠. 예, 네.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다 하는 부분이 집권 초기에는 상당히 한 이슈였습니다만은 네.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잖아요. 밀려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후반기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지난 다음에 네.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 뭐 부분이 새로운 정책을 기획한다거나 집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하고 네. 평가하는 그런 역할이 좀 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감사원의 그 대통령 그 감사원이 이제 그 발표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공식 입장을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네. 당신이 이렇게 올리면서 이사장님이 이번에 쓰신 그 보고서 문재인 네.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네. 이슈페이퍼라는 예. 그 보고서를 인용을 네.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서 이제 더 이 보고서와 연구소와 이사장님이 이제 좀 더 네. 알려지게 됐고 사실 일부에서는 혹시 사전에 예. 지금 감사원의 발표 후에 문 전 대통령이 곧바로 그 반박하는 그 입장과 내용을 냈고 거기에 대해 근거 쓸 수 있는 보고서로 이사장님의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혹시 사전에 그쪽 문 전 대통령 쪽으로부터 뭐
관련 내용을 전해 듣거나 아니면 뭐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감사원에서 네. 발표하리라는 것조차도 전혀 뭐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네. 예. 그리고 이 보고서 그러면 혹시 문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인용한 다음에 네. 뭐 언론들도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 이 보고서 나온지 잘 몰랐다가 네. 저는 이제 이 연구소 회원이니까 이제 이 메일이 오긴 합니다. 네. 잘 못 봤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했다는 거 보고 제가 다시 메일 보면서 이 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보고서입니다. KLSI 이슈 페이퍼라고 해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지난 이게 며칠 날 나온 거죠? 9월 저게 9월 14일입니다. 14일 날 나왔군요. 예. 예, 14일 날 지금 이사장님이 쓰신 그 페이퍼고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이슈 페이퍼가 어떻게 보면 저게 한 주에 한 마디 나오는 아니, 거 그건 꼭 없고 부정기입니다. 부정기적으로 예, 이슈에 예. 관련 예, 예, 잡아서 예. 그렇군요. 이 보고서가 인용된 다음에 혹시 주변으로부터 내지는 뭐 네. 근데 이사장님이 이쪽 노동사회 이쪽에 워낙 연구를 오래 하셨고 네. 뭐 여러 가지 학계나 뭐 정치도 뭐 정치권이나 어쨌든 이런 그 아시는 분 되게 많을 네. 텐데 어떤 그 반응이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반응은 상당히 갑자기 네. 저를 갖다 만나는 분들마다 네. 갑자기 핫한 저기 위치에 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네. 저야 일단은 대통령께서 그걸 갖다 보시고 네. 추천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감사한 일이죠. 네. 예, 그러고 한데 이게 저희 뭐 이게 왜 하필 뭐 그때 나왔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게 원래 글 자체는 작년에 쓴 거예요. 작년에 써가지고 책자 단행본에 다른 분들하고 한 8명이 같이 쓰는 것 중에 한 꼭지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시일도 많이 지나고 또 제가 주로 다루는 부분은 통계 정리하는 부분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최근 통계로 가장 이제 업데이트를 갖다 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생각만큼 많이는 안 나갔어요. 네. 그러고 하니까 우리 연구소 회원들이나 이 경우에도 함께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네. 해서 좀 정리를 갖다 한 거고요. 여기에 9월 14일째 나갔는데 제가 연구소에는 저희 연구원한테 네. 넘긴 건 한 9월 10일경에 넘겼어요. 10일경에. 예. 그러고 한데 그분이 이렇게 이래저래 작업하고 내부 절차가 있으니까 네네. 해서 14일 날 내보냈고 그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슈페이퍼를 만들면은 항상 페이스북에 네. 제 거에다 올려놓거든요. 예, 그래서 15일 날 올렸는데 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뒤에 보니까 15일 날 뭐 감사원에서 발표가 있었대더라. 맞습니다. 예. 근데 감사원과는 저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했던 거고 그거 한데 17일 날 일요일인데 네. 갑자기 제가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는데 조회 수가 평소에 비해서 상당히 막 늘어요. 갑자기 그 예, 조회수가 예. 네, 연구소에.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좀 추천했다 하신 거고 네. 뭐 경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